네, 안녕하세요. 저는 YD라고 하고요. 네,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을 요즘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철학과 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그 큰 매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몇 개의 영상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예, 오늘의 주제인데, 그리고 성장 과정, 네, 그걸 얼마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장 과정, 그리고 비트모빅이 또 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의 이제 배경, 예, 시작이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백서가 만들어진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기 이전에도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시도, 예, 배경이 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89년도 디지캐시가 만들어졌는데요. 데이비드 차움이란 분이 여러 이제 학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데이비드 차움이란 분이 1989년도에 디지캐시를 만들었고요. 이 디지캐시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서는 처음으로 맹목 서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 익명성을 보장하려고 추구를 했는데, 좀 어떻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너무 좀 이른 시기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굉장히 그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그 중개자인 은행 같은 데에서 발행한 이 디지캐시를 가지고 어떤 거래할 때만 좀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1998년도에는 비머니 또 비트골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웨이다이가 제안한 비머니, 또 닉 자보가 제안한 비트골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닉 자보의 비트골드는 비트코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그 POW, 그러니까 작업증명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좀 확보하고, 이는 자산을 얻기 위해 컴퓨터 연산 작업이 필요하도록 해서 생성된 자산에 자연스럽게 가치가 부여하는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비트골드는 그 작업 증명 방식과 또 블록체인과 유사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 내역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기록하려고 했고요. 또 이러한 점이 요즘의 그 비트코인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의 가장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도는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1990년대에는 큰 부류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펑크 운동인데요. 이 사이버펑크 운동은 비트코인의 철학적 뿌리가 됐다고 늘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펑크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연구했고, 그 결과 비대칭 암호화 기술과 디지털 서명 같은 기술들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꿈꿨고, 이는 바로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고, 또 이 비트코인 백서에는 중앙은행 없이 P2P 거래의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2008년도 말에 비트코인 백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부터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함으로써 이 중앙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한 거래 기록이 가능해졌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제네시스 블록이 1월 3일부터 2009년 1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1월 3일에 제네시스 블럭에 어떻게 보면 영국 재무부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 직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겨서 중앙은행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비트코인에 지향하는 철학을 상징하는 구절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고 1, 2년이 지나가면서 참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 많이 알고 계시죠? 2010년도 5월 22일 날 라즈룰로 한리에츠라는 그 비트코인 프로그래머가 내가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줄 테니 나한테 피자 2판을 보내줄 사람 있느냐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고, 그거에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5월 22일을 기념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실험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화폐임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후에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더욱 활발해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례인데 그걸 보고 야,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이제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점점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초기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포럼 활동으로 여러 그 채굴 방법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 이루어졌고, 또 그런 실험적인 사용, 어떻게 보면 초기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실험하고 또 버그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러한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철학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비전을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좀 알려지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거래소가 등장하게 되고, 솔직히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런 비트코인은 거래소의 개수의 증가와 뭐 같이 정비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그 거래량으로 계속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가치는 그에 맞춰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한 점이 있었지만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된 이후부터는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디지털 커뮤니티로 그냥 실험적인 이런 거에서 자산으로 넘어가고, 또 이 자산이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린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비트코인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이 없이 개인 간의 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탈중앙화의 금융구조이고, 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또 암호화 기술로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그런 자산의 화폐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명성은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거래가 모두 공개되고 또 신뢰성까지 확보되는 그러한 정부의 정보를 모두 공유함으로써 그런 거래 내역이 공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그거에 대한 이제 쓰임인데, 이것들을 동일한 비트코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트모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포크한 비트모빅이랑 연결이 돼서 이런 그 혁신적인 철학을 이어받은 비트모빅이 앞으로 어떻게 이 철학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D였습니다.